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시장이 꽁기꽁기한 느낌인데 종목별로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 와중에 또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바로 셀트리온 형제입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공시 때문에 안 그래도 들썩들썩 시간의 시장에서 움직였는데 이 정도면 미친 질주가 아니냐라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어때요? 셀트리온 형제 여전히 투자 매력도 높은가요? 100점 만점의 점수 코멘트 함께 주시죠.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겠고요. 일단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90점 여전히 높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다 셀트리온 그룹주 85점, 90점, 고득점 주고 계시거든요. 토론방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토론방에서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가 35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말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최소 115만 원까지는 조금 과하게 보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야기 있고 추매해도 될까요? 더 담고 싶은데 추매 시점이 고민이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국 임상 소식이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들려왔잖아요. 오늘 장 초반에는 오히려 2%까지 밀려나다가 다시 고개를 올렸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셀트리온 120만 원, 125만 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 30만 원, 40만 원 할 때 120만 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본격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램시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들, 파이프라인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도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베이스 하에서 반등이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치료제 이슈,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약에 대한 개발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떤 단계가 있는데 임상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영국의 이제 유력 기관,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한 4개의 곳에서 이달 중으로 이제 임상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종양괴사 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약이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팔고 있는 램시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램시마에 이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활용한 램시마로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램시마로 워낙 유명하죠. 셀트리온에서. 그 약이 또 치료제로도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좀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107,7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종목의 상승에 베팅을 많이 건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하락에 베팅을 걸었는지 그에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주가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더 많이 중요할 텐데 큰 시장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물은 그닥 열심히 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렇게 이제 현물을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지금 제가 주봉을 열어놓고 있는데 전에 이제 2018년 3월에 갔던 가격이 35만 원이 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수가 폭락하려고 하는 배경은 별로 없다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좀 묶어놓고 종목별로 좀 강한 종목들은 더 강해지고 약한 종목은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셀트리온은 강한 쪽에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에 대한 혹시 목표가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35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셀트리온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한 15만 원 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정이라든지 한 5, 6% 5일선 조정이라든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추격 매수보다는 좀 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보이고 좀 눌릴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현상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옆으로 예전에도 한번 올리고 옆으로 좀 붙이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네.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뭐 증권사 가이던스와 좀 비슷한 가격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바이오와 함께 그 뒤에 순환 매장에 음식료주들이 있는데 대상 그리고 음식료도 남부럽지 않게 주가 상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대상의 앞으로의 매력도는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일단 뭐 저는 한 70점 드리겠고요. 네. 예, 음식료 업종은 여전히 또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다. 대상의 70점을 받은 게 아니라 음식료 업종이 70점 받은 그런 느낌인데 예, 하나씩 그렇게 보시면 한번 되겠죠. 들어볼게요.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이야기. 이거 완전 청개구리네. 시장이 하락할 땐 반등하네. 그리고 개인들 참자. 실적 좋은데 기다리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먼저 차트를 보니까 올라갔다가 28,000원까지 갔다가 슬금 계속 내려왔거든요. 주가 상승 여기서 뛰어 올리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음식료 업종은 소비가 강화된 부분, 그다음에 네. 많이 지금 뭐 저도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는 편인데 외식이 좀 줄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오히려 지금 개인들의 마트에서라든지 소비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대상 보면은 이제 주로 매출이 뭐 장류가 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음식료는 아마 좀 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2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뭐 7월 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2분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적이 다 깨질 때 오히려 음식료 업종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 시장에서는. 그럼 그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오히려 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상.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여전히 다시 강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그럼 대상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지금 구간에선 팔지 말고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인가요? 지금은 뭐 일단 기간 조정 후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에서 좀 피해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빠져있는 주식에서 손절하고 나와서 음식료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보면 약간 좀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좀 보였고요. 단기간에 급등 후에 좀 숨고르기 현상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 28,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 한 주봉으로 보면 한 3만 원 선대까지는 가능도 한데 한 28,000원 선까지 보는 게 뭐 좀 실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 3만 원까지 상승 전망해 주셨고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 대해 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혹시 대상을 제외하고 볼 만한 최선 호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음식료의 대장이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강한 게 지금 현재는 농심인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도 좀 강하네요. 예, 하이트 진로도 굉장히 음식료보다는 하이트 진로는 약간 좀 주류죠. 네. 그래서 뭐 하이트 진로는 올 초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맞아요. 보였기 때문에 네.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농심은 이제 반등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농심도 주봉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한 35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을 최선호주로 주셨고요. 세 번째 급등주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순환매 때문보다는 개별적인 무상증자 이슈 때문인데 이 정도 효과가 낼 만한 무상증자 이슈였나요? 힘스에 대한 점수 주시죠. 일단 힘스 점수는 네, 60점 드리겠습니다. 60점? 예, 무중의 효과는 이미 반영됐다. 예. 이미 반영됐다. 예. 이 말이 거의 다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힘스 토론방 분위기도 그럴까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래량이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많다. 올라가자. 그리고 올해 실적만으로도 4만 원 이상인데 무상증자까지 하면 날아가는 거지 딱히 천장도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무상증자를 어제 발표하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우선 힘스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무상증자는 왜 안 돼요?
일단 무상증자는 거래가 좀 안 되는 종목들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 주식을 좀 늘려서 거래량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에서 거래가 너무 안 되는 종목이죠. 힘스 같은 경우도. 그럼 거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늘려준 효과이지 뭐 엄청나게 뭐 재무적으로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효과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회사의 내용을 보면 사실 OLED 관련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 장비주들은 주목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OLED 설비 투자 장비주로 주로 메탈 마스크 관련 장비라든지 뭐 글라스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OLED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올해 좀 많이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에서 OLED 투자를 좀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통 중국향으로만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를 좀 확인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힘스뿐만 아니라 OLED 장비주 전체가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업황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반기,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업황이 개선된다면 힘스도 같이 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격 전략, 그럼 오늘이 매도 시기인가요? 일단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 보면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월봉으로 봐도 거의 지금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여기서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갭을 한 번 다 메꾸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갭 메꾸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26,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따로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긴급진단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LS 네트워크스입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오늘 왜 꼽았지 하고 딱 차트를 열어보니 언제 이렇게 올랐어?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더라고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직 저는 모르겠던데 이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점수와 한 줄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 점수는 60점 드리겠고요. 네. 아웃도어에 대한 기대감, 레저에 대한 기대감이죠.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주셨고요. 점수는 애매하긴 하지만 60점입니다. 토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래량이 터져주고 세간의 이목이 모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되게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약간 체념의 말투도 있고 인수합병 호재 가자 이런 기대를 좀 내비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LS 네트워크스. 보니까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프로스펙스 재고가 부담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일단은 프로스펙스만 보면 지금 최근에 선전도 다시 하고 있고 이제 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 결국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다시 활용을 해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유행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 대한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역시 국산품에 대한 다시 얘기가 좀 국산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해서 사실은 최근에 애널들이나 여러 분석들을 보면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레저 활동이 야외 활동에 관련된 물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캠핑장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좀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해외 여행을 못 가는 수요들이 국내 여행으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갈 때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보면 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등산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었다, 매출이 더 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LS 네트워크스는 프로스펙스뿐만 아니라 등산 관련된 용품부터 시작해서 배낭 이런 것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주요 브랜드들을 많이 이제 수입해서 유통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임대업도 하고 있고 수입차도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캠핑용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고가의 캠핑용품들도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동안 너무 좀 소외받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게 한꺼번에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요즘 등산 가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레깅스라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 아웃도어를 많이 사더라고요. 요가하죠. 그리고 우리 러닝하죠. 등산 다니죠. 그렇기 때문인데 그럼 아웃도어 관련주 앞으로 장밋빛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일단 추세는 지금 이쪽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고 또 네. 날씨도 따뜻해지고 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좀 더 강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등산, 뭐 캠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뭐 가격을 좀 볼 때 단순하게 보시면 거래량이 터져서 이제 올라갈 김이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갈 거냐를 봤을 때 저는 보통 이제 전고점 부근을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은 한 3,500원 선까지만 목표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프로스펙스 재고에 대한 뭐 부담이 완화됐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 그때는 확인을 하고 점프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S 네트워크스 이익 실현 구간으로 판단하지만 그래도 아웃도어주에 대한 의견 좋게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